업종 공략 업앤다운, 오늘은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낙폭 과대 경기 민감주입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 확대라고 코멘트해 주셨는데요. 자,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양인가 봅니다. 네, 물론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국내로도 코로나19는 해소되지 않았죠. 네,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간밤에도 좀 확대되면서 미국 시장도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미래에 대한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봤을 때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이미 이제 주가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제 지표적으로 개선되는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수출 지표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 소규모 개방국가 형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GDP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9월 수출이 전년 동기비 7% 이상 증가하면서 7개월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수출이 성장을 한 첫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현물 가격 상승 지속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호실적을 이제 또 발표를 했고요. 자동차 완성차 판매량이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쪽에서 90% 이상 판매량 급감을 보이기도 했는데 중국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판매가 이연 효과로 인해서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 개선 효과가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 형성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8월 국내 소매 판매액도 회복세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활동 동향 추이를 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이 8월에 전월비 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생산과 설비 투자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소비가 조금씩이나마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선물 세트라든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소비가 또 빠르게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났죠. 그래서 낙폭과대 유통주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조금 더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1단계로 완화가 됐습니다. 물론 다시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물론 남아는 있어요. 하지만 고위험 시설들에 대한 이용이 제한적이나마 허용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이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달에 11월 1일부터입니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코리아 셀 페스타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사 이상이 참여하면서 이때까지 있었던 코리아 셀 페스타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소비 개선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지수에 대한 부담이죠. 코스피 지수가 2,400포인트 전고점 구간에서 지금 맞닿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뚫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또 시장이 크게 꺾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수가 제한적인 등락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 순환매성 관점에서는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가 가격 매력이 있으니까 수급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낙폭이 컸었던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한 6개월 정도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데 다행히도 8월에 소매 판매액이랄지 9월의 수출 지표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키울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좀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낙폭이 컸던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번에는 피해야 할 섹터는 또 어떤 업종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게임주군요. 네, 신작 모멘텀 약화라고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자, 게임주,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신작, 신차 이렇게 출시가 되면서 뭔가 모멘텀을 받게 되는데 신작 모멘텀이 조금 좀 약한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년에는 기대되는 대작들이 있는데 올해까지는 이제 신작에 대한 그 힘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게임주는 그동안 언택트의 대표적인 수혜주였습니다. 그래서 PC 게임 부분은 많이 정체가 됐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게임은 꾸준한 성장을 보였고 실제로 게임주들의 3분기 실적은 전체적으로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게임 빈도가 또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게임주가 이제 K 뉴딜 지수에까지 포함이 됐죠. 그래서 그러면서 가파른 이제 주가 상승세를 보여준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와는 약간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가 움직이면 그동안 이제 언택트에 대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특히 그 중에서도 주가 상승폭이 컸었던 종목군들은 일단 주의를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게임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대감이 상당 부분 선반영이 됐다라는 거고요. 지금 K 뉴딜 지수에 편입됐을 경우에 이제 펀드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K 뉴딜 지수의 경우 뉴딜 사업이 아니라 관련 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성장주 펀드와 K 뉴딜 지수 펀드가 특별히 다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 그 뭐 BBIG라고 해서 뭐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이런 종목군들이 K 뉴딜 지수 효과 때문에라도 이제 같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군들 최근 보시면 많이 흔들리죠.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성장주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주의 신작 출시 모멘텀도 약화가 됐죠. 그러니까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물론 신작 출시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좀 약하다라고 보고 있고 코로나 이후에 신규 게임 제작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가 조금 적어진 부분도 리스크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게임주의 전체적인 분위기, 뭐 게임주뿐만이 아니라 어떤 섹터든 전체적인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주의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NC소프트인데 NC소프트가 연속적으로 기관 외국인 매물이 나오면서 좀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3분기까지는 실적이 괜찮을 건데 4분기나 내년 정도에 지금 매출 1위 게임인 리니지 M의 매출이 좀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카카오 게임즈도 상장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지만 기관 보호 물량이 해제되면서 매물이 많이 출회됐죠. 그래서 꾸준하게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게임주의 약간 대장격이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주가가 꺾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다른 게임주에도 그 차익 실현을 내놓을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 게임주는 좀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BBIG 중에 하나인 게임주, 언택트 국면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또 수혜를 입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성장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선반영이 되어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런 기대감을 계속해서 더 키워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최근에 신작 출시 모멘텀은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점, 이런 점들도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핵심 공략 종목을 살펴볼 텐데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중에서 AP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죠.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유독 못 올랐어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못 올라간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고객사가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AP 시스템의 주요 고객사는 그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신규 투자가 아직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죠. 하지만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투자가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주 기대감이 충분히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화권 패널 협체양 수주 확대도 기대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 굴기, 미국의 기술 패권에서 지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IT 부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권 고객도 꾸준하게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AP 시스템의 호재로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분기 동사의 신규 수주는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올해 1분기에 대규모 수주가 반영된 데 따른 약간의 그 역기저 효과, 공백 효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 3분기에는 수주가 살아나면서 매출이 1,600억 이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3분기 실적 기대주 중에서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끝으로 플렉시블 OLED 신규 투자도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패널 시장이
LCD에서 OLED로 계속해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패널도 앞으로 OLED를 많이 쓸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OLED 장비주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 AP 시스템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AP 시스템의 계속해서 기회의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시면요. 네,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1년간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인데 2만 원대 초반에서는 이제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코로나19 때문에 급락했던 주가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닥권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한 26,000원, 네, 이전 고점까지 네, 노려보는 관점이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정도, 네, 연말까지 노려보는 관점으로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장비 또 디스플레이 장비를 만들고 있는 AP 시스템, 뭐 앞으로의 수주 확대나 투자 증가 이런 기대감이 있고요. 거기다가 낙폭 과대 종목이라는 점, 이런 점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공략주로 AP 시스템 살펴봤고, 상승 예상 업종으로는 낙폭 과대 경기 민감주, 하락 예상 업종으로는 게임주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